스피커 진동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그 진동을 따라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고장인가? 무슨 소린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꿔주세요. What? 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거실에서 영화를 볼 때 코지한 날 무드 가득한 음악을 들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운드 속으로 깊게 빠지게 만드는 거실용 액티브 스피커 베스트 5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지금쯤 사슴과 같이 크고 맑고 순수한 눈으로 달리, 다이노디오, 캐프, BMW의 포메이션 듀오 정도는 나오겠구만 하시는 분들 미리 죄송합니다. 그런 제품 없습니다. 왜요? 90만원 미만 제품만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자, 그럼 무시무시한 선택 기준 곧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파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스피커는요, 제 아무리 내가 좋은 소리라고 해도 내 옆에 지인은 소리가 쓰레기 같다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상당히 개인 음감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하고요. 음악의 종류에 따라 호불호가 완전히 달라지는 제품군에 속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스피너라바를 보시면 베이스는 강조된 튜닝이지만 로우 미드부터 하이까지 상당히 플랫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제품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부터 미드레인지까지는 플랫하지만 어퍼 미드부터 하이까지의 음압을 서서히 강조한 튜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아무래도 원음의 특성 재생에는 베이스부터 하이까지 최대한 플랫한 스피노라마 특성을 가지는 제품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생 주파수 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가청 주파수를 20Hz에서 20kHz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고음역은 20에서 40대까지 대략 15에서 17kHz까지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고음역 30kHz 이상의 제품들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배음과 반사, 그리고 진동으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음역은요, 5인치 드라이버 유닛의 경우 대부분 50에서 60Hz 구현이 가능한데 낮을수록 좋겠습니다. 여튼 넓은 재생 주파수 대역과 소리 재생 정밀성인 주파수별 평균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소리 신호가 잡음 신호보다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사운드 명료도가 얼마나 좋은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음원 재생이 주 목적이지만요, 아날로그 음원에 대한 S&B와 제품별 적용된 닭의 종류에 따른 디지털 S&B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크로스오버 대역이 되겠습니다. 크로스오버는요, 아주 간단히 얘기했을 때 고음역과 중저음역을 어느 지점에서 나누어 주느냐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드라이버 유닛의 특징과 네트워크 필터의 설정에서 결정되는 그 스피커만의 고유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무식하지만 2에서 3kHz 이내 제품을 우수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닭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디지털 음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음원 대응이 가능한 닭의 최대 구현 해상도가 좋은 제품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결성이 되겠습니다. 거실에서 사용하는 용도이니까요. TV와 연결이 가능한 옵티컬과 HDMI 아크, 그리고 모바일 장치와의 연결을 위한 블루투스 등의 오디오 코덱 등을 기본으로 하고요. PC와 연결성, 옥스 단자, RCA 연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순삭 선택 기준이죠. 더군다나 오늘은 셀렉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소개해 드릴 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베스트 5종 곧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쉬의 더 5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D 앰프에 4.5인치 5 복합 소재 콘 드라이버 하고요. 클립쉬의 전통적인 트랙트릭스 혼노드 1인치 티타늄 소재의 LTS 트위터로 구성되었는데요. 클립쉬는 전통적으로 고차 네트워크 구성에서 발생되는 우퍼와 트위터 간의 위상차를 트랙트릭스 혼노드의 구성으로 트위터를 우퍼보다 후방으로 배치해서 위상 보정 효과와 청음 위치에 따른 청감의 차이를 최소화한 특징이 있습니다. The 5의 소리 특성은요, 검은색의 다이내믹 베이스 EQ ON 모드에서 베이스가 강조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청색의 오프 모드에서는 베이스부터 미드레인지까지 상당히 플랫하고 어퍼 미드부터 하이까지 완만한 상승선을 보이고 있어서요, 플랫한 사운드를 원하는 경우 선택이 가능한 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크로스오버 대역이 R51PM과 동일한 1.66kHz로 일반적인 2에서 3kHz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조금 어둡고 차가운 사운드 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점은요, 거실에서 사용하기 좋은 연결성인데요. 스마트 TV와 자동 연동 가능한 HDMI 아크 단자, 옵티컬 단자, PC 연결 USB B 단자, 3.5mm 옥스 단자, RCA 단자,
플러스 포노 단자인데요. 턴테이블 연결 시에 폰으로 선택해주면 닥 바이패스가 가능해서요. LP의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블루투스는요 버전 5.0으로 aptX HD 코덱 대응도 가능한데 사용된 닥은 최대 24비트 192kHz 구현이 가능해서요 디지털 음원에 대한 대응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좌우 전환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스피커 상단에 2개의 물리 다이얼은요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점은요 재생 주파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dB로 평균 이하이고요. 고주파 왜곡률이 1% 미만이어서 아주 선명하고 깔끔한 소리 특성은 아닐 것 같고요. 아날로그 신호대 잡음비 67dB로 보통 수준이긴 한데 닥에 대한 제조사 정보가 없어서 디지털 SNB를 알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120dB 이상은 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요. 이런 정보는 좀 오픈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앱과 스트리밍 지원이 없다는 점은요. 요즘 같은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야마하의 NX N500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AB앰프에 야마하 최상위 스피커 라인업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계열의 APMD 진동판을 적용한 5인치 드라이버하고요 1인치 돔 트위터로 구성되었는데요. 먼저 소리 특성은 제품 자체의 스피노라마 분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가장 비슷한 소리 특성을 가지는 HS5의 스피노라마를 보고 대략 짐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베이스부터 로우 미드까지 상당히 평탄하고요 미드레인지 중반인 1kHz대에 상당히 음압이 높았다가 어퍼 미드부터 하이 까지 평탄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크로스오버 대역 2kHz에서의 약간 어둡고 차가운 소리 특성을 중음역 강조로 조금 밝고 따뜻한 음색을 만들기 위해 튜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의할 점은요 54kHz 이하 그리고 40kHz 이상에서 마이너스 10dB로 롤오프 된다는 주파수 특성값이어서요. 좀 무식한 대략 환산으로 저음역은 약 67kHz 플러스 마이너스 3dB 오차 범위가 예상되어서요. 오늘 베스트 제품 가운데서는 저음역대가 가장 약한 그러니까 상당히 중고음역 재생대역이 넓은 특성 인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점은요 상당히 다양한 연결성인데요. TV 연결 옵티컬 단자, PC 연결 USB-B 단자, 3.5mm 옥스 단자, 블루투스, 이더넷, 와이파이 등을 갖추고 있어서 DLNA, 멀티룸 재생, 스포티파이, 뮤직캐스트 앱을 통한 설정과 활용성 등 어찌 보면요 연결성의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좋을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급 사양의 닥을 내장하고 있어서요 최대 32비트 384kHz 구현이라는 디지털 음원에 대한 대응과 고조파 왜곡률 최소화로 선명한 음색을 구현했다는 점은요 상당히 칭찬할만 합니다. 단점은요 2016년도 출시 제품이다 보니까요 블루투스 2.1에 하이레스 오디오 코덱인 aptX HD, LDAC 미지원이라는 점하고요 메인 액티브 플러스 서브 액티브 구성이어서요 상호 밸런스드 XLR 케이블하고요 응답성 확보를 위해서 이더넷 연결이 꼭 필요한 점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크기와 두께가 너무 작고 얇은 이 리모컨은요 불편함을 넘어서 약간의 불쾌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 번째, 오디오 엔진의 HD6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AB앰프의 5.5인치 케블라 중저음 드라이버, 1인치 실크돔 트위터로 구성되었는데요. 소리 특성은 제품 자체의 스피노라마 분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요. 가장 비슷한 A5 플러스의 스피노라마로 대략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베이스가 강조되고요 로우 미드부터 하이까지 평탄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로스오버 대역이 2.8kHz로 조금 밝고 따뜻한 음색이 예상되는데 이 베이스를 더 강조한 특성이어서 방방거릴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요 로우 미드부터 미드레인지까지 베이스 대역의 진폭에 대응하는 형상이어서 오히려 밸런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점은요 기본 연결성인데요 TV 연결 옵티컬 단자, 3.5mm 옥스 단자, RCA 인아웃 단자, 블루투스 5.0으로 aptX HD 오디오 코덱 지원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앱 연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요 임피던스 사옴, PC 연결 USB 단자 누락, RCA 대응 포노 단자가 누락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리모컨이 상당히 직관적인데요 글쎄요 4개의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1973년도 독일에서 설립된 마그나사이 멀티 모니터 20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D 앰프에 5인치 FE 중저음 드라이버하고요 1인치 FMAX 돔 트위터로 구성되었는데요. 소리 특성은 체코의 하이파이 보이스라는 웹 매거진 딱 한 군데를 제외하고 어디에도 분석된 자료와 해외 리뷰가 거의 없는데요. 특이하게 국내에는 블로거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리뷰가 있습니다. 여튼
체코의 음압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요.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100Hz대에서 음압 피크를 가지는 반면에 이 제품은 베이스 영역 250Hz까지 완만한 음압 상승, 그리고 로우 미드 영역 500Hz 근처까지는 음압이 감소하고요. 미드레인지 영역 1kHz부터 크로스오버 대역인 3.2kHz까지 음압 급감 이후에 하이까지는 급상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건 상당히 특이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크로스오버 3.2kHz면 따뜻하고 밝은 소리를 가질 텐데요. 베이스 영역이 상당히 죽어있는 형상이라서 뭐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서브우퍼를 달면 그래프가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튼 글쎄요입니다. 장점은요, RCA 포노 단자 선택 시 닥 바이패스 기능하고요, TV 연결 옵티컬 단자, 코엑시얼 단자, 3.5mm 옥스 단자, 블루투스 4.0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 aptX 지원, 닥 최대 24비트 192kHz 구현, 40만원대 가격 등이 되겠습니다. 단점은요, 버브라운의 PCM17XX 시리즈 닥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정보는 없습니다. 재생 주파수 대역 오차 범위하고요, 고주파 왜곡률 정보 누락, PC 연결 USB 단자 누락, 앱 연동 불가, 그리고 마감 상태가 조금 저렴해 보인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그낫의 트레이드 브랜드인 해코의 아스카다 2.0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D 앰프에 5인치 페이퍼콘 드라이버하고요, 1인치 실크돔 트위터로 구성되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소리 특성 분석 자료가 전무하고요, 해외 리뷰도 없어서 좀 애매한 제품인데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블로그에는 많이 소개가 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여튼 스펙으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재생 주파수 대역폭 32Hz에서 40kHz로 오늘 소개 제품 가운데는 가장 넓은 대역폭이긴 하지만 실제 플러스 마이너스 3dB 정도의 오차 범위의 재생 주파수 대역은 아마도 70Hz에서 24kHz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크로스오버 대역이 2.6kHz로 소리 밝기하고 온도는 중간 정도로 예상되는데 마그나사의 트레이드 브랜드이기도 해서 멀티 모니터 20과 비슷하거나 저음이 강조된 소리 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요? 예상일 뿐이라는 점하고요, 해외 리뷰가 한 줄도 없다는 점은 많은 인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장점은요, TV 연결 옵티컬 단자, 코엑시얼 단자, PC 연결 USB-B 단자, RCA 단자, 블루투스 등을 갖추고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 aptX 지원, 닥 24비트 192kHz 구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2.1A짜리 USB 충전 단자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뭐 이거 장점이라고 해야 할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단점은요, 재생 주파수 대역 오차 범위 정보 누락, 닥 정보 누락, 앱 연동 불가, 3.5mm 옥스 단자 누락, 대기 모드 진입 시하고요, 전원 오프 시에 퍽 소리 이슈가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로 가감을 했는데요. 대망의 1위는 6.4점을 얻은 오디오 엔진의 HD6, 6.3점을 얻은 클립시와 야마하는요 동률이기는 하지만 블루투스 5.0과 포노 닥 바이패스 기능이 있는 클립시가 2위이고요. 3위는 야마하, 마그낫 5.6점으로 4위, 해코는 마그나사의 트레이드 브랜드여서 비슷한 성향을 보일 것 같기는 하지만 선택을 하기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스피커는요, 극히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한 제품군이어서 사실상 스펙만으로 평가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직접 청음하고 구매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청음할 때 들었던 소리와 집에 들여왔을 때 소리가 이 또 다른 게 스피커이기 때문에 뭐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선택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